Nope. 다 왔구나. 이쪽에 편하게 앉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오빠가 하신 거예요? 제가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은 배달. 배달시켰습니다. 오늘은 배달. 혹시 형 오바마라는 말이 들어보셨어요? 미국 대통령? 그거 아니고 손목. 오바마라고 오자마자 바로 마셔라는 말인데요. 그 요즘 애들 쓰는 말인가 보네? 이제 지금 막 오셨으니까 한 잔 하셔야 된다. 아, 그래서 지금 한 잔 네. 하고 싶구나. 오케이. 이게 저희가 방금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도 따라하실게요. 진짜 역시 한국 문화. 감사합니다. 오케이. 딱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다들 한식은 잘 먹지? 근데 뭔가 약간 좀 신기하지 않나? 이거 다 배달로 된다는 게 약간 한국 배달 문화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 막 처음 왔을 때 막 그런 점에서 막 놀랍진 않았어? 맞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막 새벽 3시에도 막 맞아요. 시킬 수도 어디든. 있고 다 맛있어요. 다 맛있고. 야외에서 배달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던 것 뭐 한강 이런 데에서. 피크닉 갈 때는 완전 변하고 이제 시킬 수 있으니까. 뭐 각자 나라에서 뭐 이렇게 배달 문화가 잘 되어 있나? 아니면 아직까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잘 되는 그러니까 집에서 대부분 봤죠 배달 막 야외에서 이런 음식 먹으려고 하면 집에서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나가서 외식을 해야겠군. 맞아요. 네. 일단 먼저 먹어. 네. 혹시 뭐 한식 중에 못 먹는 음식 같은 게 있을까? 저는 아직 매운 거 못 먹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매운 거 많이 안 먹어. 네, 맞아요. 그렇구나. 저 그 매운 거를 잘 못 먹고 맵찔이라서 그래도 네 그래도 다 좋아요. 라면 종류는 괜찮고. 네. 그렇구나. 기억에 남는 뭐 한식 같은 거 아니면 뭐 각자 나라에서 뭐 약간 퓨전 같은 음식도 있나? 퓨전보다는 그 옛날 한국인 음식 같은 거를 있어요. 국시라고 했는데 국수예요. 옛날 한국어로 국시라고 하고 얇은 국수랑 그리고 국물 차갑게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뜨겁게도 먹을 수 있으니까 완전 좋아하는 그리고 대표적인 고려인 음식이에요. 맞아요. 국시. 짠은 언제 해요? 다르죠 짠 할까? 하나, 둘, 셋. 짠. 그럼 막 그런 것도 있잖아. 막 한국 문화 중에 뭐 뜨거운 국물을 먹는데 막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 거 좀 있나? 이거 와서 약간 놀랬던 거, 약간 신기했던 그런 뭐 문화 같은 거? 목욕탕 갔을 때 아주머니들이 엄청 뜨거운 데 들어갔는데 와 시원하다 이런 거 왜 시원하지? 하고 이제 손을 대봤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왜 시원하다 하시지? 약간 그런 표현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충격했던 게 아마 한국인 예의라고 생각해요. 아마 예를 들면 대중교통 탈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끼어들지 말고 한 줄로 서 있고 질서를 잘 지키는 맞아요. 게 절차가 신기하다.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있어요. 그 나중에 밥 먹자라는 말. 뭔지 알지? 그래. 나중에 한번 밥 먹자 하고 연락이 없어. 그죠? 연락이 없어. 그렇지. 그게 약간 한국 문화인 것 같긴 해. 멋있다. 근데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했는데 김치 잘 먹네. 그천도 김치 정도는 먹을 수 있다. 그천 너무 괜찮아요. 근데 김치 정도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지 않나? Nope. 아니요. 아니구나. 김치가 오히려 그냥 안 매운 거 음식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뭐 매운 거는 맵긴 한데 제 거기 친구들도 김치는 다 잘 먹어요. 또 이제 문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각자 나라의 약간 연애 스타일은 어때? 아 일단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 하나 둘. 솔로. 네, 혹시 형 나도 솔로. 저 연애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아 그럼 뭐 어떤 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 제가 남자라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여자들한테 좀 터치하면 아니면 뭐 허가하면 이렇게 안아주는 게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우리 원래 뭐 친구 여성 친구들 만날 때 이렇게 뭐 그냥 자유롭게 안아주고 그냥 안녕. 근데 한국에서 절대 그렇잖아요. 아 그치 약간, 그치. 네. 뭔지 알지? 나도 미국에서 막 친구들 만나요. 막 허가면서 오랜만에 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저도 그냥 친한 애들이면은 이제 친구들 뭐 남녀 상관없이 다 그냥 허그하고 이렇게 너무 반갑고 좋으니까 그냥 그러는데 여기는 좀 터치에 좀 민감한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그것도 궁금해. 각자 나라에서 남사친, 여사친한테 스킨십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뭐 어깨 동무 할 수 있다. 뭐 손 잡을 수 있다. 아무 감정 없이 뭐 손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손 조금 저는 아까 아, 손 안 된다. 손 안 되고 친구랑 스킨십은 어느 정도? 뭐 어깨 동무는 괜찮고? 저는 뭐 진짜 막 좀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진짜 막 정말 친한 친구들이다 그러면 그냥 뭐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다 뭐 팔짱 끼거나 뭐 어깨 동무 하거나 아니면 어깨까지 기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 정도는 남자친구가 뭐라고 안 하는 정도? 이렇게. 아 남자친구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남사친한테 이렇게 막 했어. 남자친구가 있는 자리는 조금 아 그렇구나. 근데 뭘? 남자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남자친구한테 하겠죠. 아 그치 그치. 아 네. 맞네. 사진 찍을 때 그냥 다 어깨 동무하거나 뭐 아니면 되게 오랜만에 막 그냥 그 뭐 허브하고 허브는 그게 그렇지. 너무 자연스럽고 진짜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는 볼 뽀뽀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뽀뽀한다고? 부러울지는 모르는데 네. 왜냐면 인사할 때도 애초에 볼 뽀뽀를 이렇게 아 하기 거울 뽀뽀. 때문에 와 거울 뽀뽀.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럼 아 진짜 입술로 뽀뽀하는 줄 알았어.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만약에 내가 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차를 탔다. 근데 그 블루투스 그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남자나 여자 번호가 거기 저장되어 있다. 어떨 것 같아? 물어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물어보기 전에 제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조금 controversial한 거일 수도 있는데 막 저희는 거기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관계에서 핸드폰 위치를 늘 쉐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남자친구 위치를 볼 수 있고 남자친구도 제 위치를 늘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커플들은 다 그거를 해요. 진짜? 네, 근데 제가 막 저번에 어떤 교양을 들은 게 현대사회의 데이팅과 결혼이라는 교양을 학교에서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토론을 하는데 제가 위치 공유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팀 조원들이 다 막 충격을 먹는 거예요. 왜 위치를 공유하냐. 이게 남친이든 누구든. 근데 저희는 그게 좀 할 수 있다고 봐요. 와. 근데 저희도 뭐 남미도 그 치아는 그렇게 한국보다는 좋은 편은 아니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약간 좀 안전상의 그런 위치 맞아, 공유도 맞아. 많이 하고 그렇지. 그냥 친구들끼리도 그냥 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집 갈 때 그냥 위치 공유해요. 나 여기다 뭐 집 맞아, 도착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서 약간 연인 사이에는 그게 약간 그러니까 당연한 거. 당연한 오히려 보내줘야 좀 안심이 되는 그런.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렇게는 안 하고.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해요. 진짜 할 거야. 나는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나는 위치 공유하는 게 조금 그 당연히 뭐 막 안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막 근데 24시간 매일매일 좀 힘들 것 같아 나는 뭔가 그냥 불편할 것 같아. 연애 얘기하니까 재밌네. 혹시 뭐 이제 뭐 다들 한국 온 지 좀 꽤 됐는데 뭐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뭐 한국 문화 그냥 나이로 구별하는 게 좀 아직 나이로 이해가- 구별하는 네. 게 아마 우리 뭐 예를 들면 한 살 차이나도 엄청 친구가 될 수가 없다. 그냥 뭐 선배로서 하면 형 아니면 뭐너 동생이구나 이런 좀 문화가 아직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선배들 그쵸. 그렇게 학교에서 이제 꼰대가 많고 근데 저도 한국 와서 내가 또 이제
한국인이 다 돼가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살짝 그 숫자에 민감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볼리비아에 있었을 때는 뭐 몇 살인지 상관없이 그냥 친구로 지내고 뭐 하고 있는지 그냥 그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잠깐 뭐 그 여행으로 뭐 어디 가게 되면 그 사람 나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이는 근데 이제 계속 뭐 그렇게 물어보는 문화는 아니니까 해외에선 딱히 나이가 상관이 없어서 근데 그리고 빠른 빠른. 이런- 근데 그거 없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쵸. 근데 뭐 그거를 예전에 따졌을 때도 약간 그거를 왜 따지지? 약간 그렇지. 그리고 합본도 왜 따지지? 나이가 같은데 약간 그런 것들도 있어서. 맞아.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또 한국이 진짜 정말 물건이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핸드폰 두고 그러고 가는 거나 아니면은 어떤 언니는 그 맥북을 지하철에다가 두고 내렸었대요. 근데 그 분신물 거기 가서 있대요. 그러니까 그 분신물 가서 찾으니까 있다는 거. 근데 해외였으면은 뭐 키링이라도 그냥 없어지고 그렇지. 막 이러는데 한국은 진짜 그냥 핸드폰 두고 가도 뭐 아무도 터치 맞아, 안 아무도 하고. 터치 안 네. 하고. 자, 그런 면에서 한국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진짜 안전한 것 같아. 나라가. 막 예를 들어 막 새벽에 혼자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이제 LA 출신이니까 LA에서 밖에 혼자 새벽에 돌아다니면 큰일 나. 진짜. 뭐 동네마다 뭐 틀리겠지만 안 좋은 동네 가면 좀 많이 위험하고. 그리고 차에도 예를 들어 뭐 내 차잖아. 그럼 내가 그 짐 그냥 마음대로 넣을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맥북 그 뒷자리에 넣었어. 거기 어디 막 갔어. 1시간 뒤에 왔는데 창문이 다 깨져 있고 맥북이 없고. 맞아.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 그래서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 CCTV도 많고. CCTV도 많고. CCTV가 진짜 많지. 뭐 이제 다들 이제 한국 오게 된 뭐 계기, 왜 한국 왔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저는 일단 재외동부니까 제 풀을 찾아가려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근데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사실 대학보다는 일단 제가 거기 볼리비아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한 유치원 때만 3-4살 정도만 살고 다시 가서 이제 한국에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가족을 볼 겸 일단 좀 한국에 좀 있다가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있다 보니 뭔가 그럼 대학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해가지고 남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부모님이 저도 비슷하게 4살 때 이제 나가가지고 한국에서 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막 한국인이니까 한국에서 사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그래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다 이제 제외 동포잖아. 우리가 다 교포잖아. 뭐 어릴 때 조금 약간 나의 정체성에 대한 약간 혼란이 좀 있었나? 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구나. 네. 뭐 어떤 예를 들어 뭐 어떤 경험? 이제 한국인들이 저 말투 때문에 제 말투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 좀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말투가 좀 이상하죠? 그런 좀 혼란이 있었죠. 공감가는 얘기인 것 같아. 나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말 아예 못했거든. 그때 막 다들 나보면서 야 너는 생긴 거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말 못해? 너 뭐 집에서 안 배웠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나도 뭔가 되게 그때 막 혼란 많이 왔었고 내가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이런 혼란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 나도. 한국어를 배울 때는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거였어요? 다 어려웠어. 다 어려웠어. 다 어려웠고 나는 한국어 어떻게 배웠냐면 이제 최대한 빨리 외우기 위해서 막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해 뭐 기업, 뭐 디귿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그냥 그 발음으로 배웠어. 근데 한국어는 그 막 살짝 가나다 뭐 읽고 쓰는 거는 그래도 좀 쉬운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얘기할 때 뭐 프리토킹이나 그런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만 여기서 막 한국 사람들이 돌려서 말하는 게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눈치껏 알아들어야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와서 막 사회생활이 더 늘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못 알아두면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고. 맞아. 그런 게 많지.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나는 원래 이제 솔로곡 중에 아나라는 곡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이 뿌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가사를 바꿔서 내가 준비를 해봤거든. 제외 동포로서 약간 내 마음을 약간 들려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
이제 아나라는 곡은 약간 내가 옛날에 썼을 때 뭔가 연예인의 아름 그리고 일반인의 아름 그냥 사람의 아름 약간 두 약간 입장에서 내가 써왔거든.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 들려주세요. 저희 이제 뿌리 프로젝트 끝나고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제 개인 노래 중에 그 아나라는 곡이 있거든요. 솔로곡. 그 노래 가사가 지금 뿌리 프로젝트랑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가사를 썼을 때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들 그리고 일반인 아로로서 하지 못한 것들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교포 아론 그리고 한국인 아론으로서 읽으면 딱 맞거든요. 그 상황에 언어도 안 통하고 뭐 문화도 잘 모르겠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으니까 되게 외로웠거든요. 저처럼 다른 이제 재외 동포 친구들 있잖아요. 교포 친구들한테 이 곡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 왜냐하면 그 교포의 힘듦 저도 이제 아니까 겪어봤고 뭔가 노래를 들으면서 좀 힐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 부끄러운데? 지난 날로 남기려 한 당신의 뜨거웠던 기억을 마주한 순간 한순간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스며든 너와 나 Hello 안녕 잘 자 그날 서로 다른 말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아 내 맘도 변하지 않아 영원할 수는 있다면 하루하루 다 괜찮아 매일매일 기적 같은 오늘을 새기며 시간의 저마다 우리를 그렸어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노래를 준비해봤고 뭐 너네들도 그렇고 다른 뭐 재외 동포들도 이 노래 들으면서 뭔가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어.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각자 이야기를 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 네. 좋아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아론이의 마지막 영감 잘했다. 일단 노래 가사를 보면 너 그리고 당신은 약간 대한민국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빗대어 해서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전에 뭐 부모님이랑 뭐 당연히 한 가족이긴 하지만 뭔가 어릴 때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한국말도 몰랐고 그리고 서로 자라왔던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뭔가 거리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가사를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실제로 진짜 그랬어요. 뭐 아빠는 안녕하면 저는 헬로우하고 아빠가 뭐 잘 자면 굿나잇 저는 맨날 이렇게 진짜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라 뭔가 저의 진짜 실제 있었던 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조금 가사에 녹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동포들을 만났잖아요. 뭔가 한국인이라는 뿌리가 같다는 이유로 우리라는 공감대를 느껴서 가사에 녹였습니다. 일단 진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진짜 너무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제 저의 뿌리에 대해서 진짜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기뻐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뭔가 좀 더 저희 부모님이랑 좀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물론 많이 친하지만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